아이들에게 높은 자아 존중감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모든 성인들의 로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아 존중감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그걸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아 존중감의 구성 요인 먼저 살펴볼 거예요. 자아 존중감은 한마디로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특성에 대한 자기 평가, 이거를 자존감이라고 해요. 이 자기 평가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지는데요. 가치, 능력, 통제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좋아하는 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좋아하는지 생각하는 정도, 이게 바로 가치의 차원이고요. 능력은 과제를 완수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신념, 이거를 뜻하고요. 통제는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가치, 능력, 통제를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한 사람들을 우리가 자아존중감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아존중감, 아까도 말한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다 사는 거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존감은 바로 우리 인간의 행복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또 자존감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거에 모두 영향을 끼쳐요. 자존감과 대인관계 간에는 높은 상관이 있어서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또래나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많이 갖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많이 외로워하고 친구도 적죠. 또 자존감이 낮으면 관계도 나빠지게 되는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 현재 맺고 있는 관계에 만족을 못하고 자꾸 또 수용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성가시다. 왜 이렇게 좀 인정받으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 관계가 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더 친화적이고요. 그리고 반사회적인 경향도 훨씬 낮다라고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서 당연히 좋게 느낄 거고 자신의 능력도 높이 평가할 거고요. 사교적이고 개방적이고 자기주장적이고, 그리고 자신이 되게 유능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만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팔자 이런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해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도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었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요. 혹은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자신의 장점과 노력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존감이 높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생활 만족도, 긍정적인 정신건강,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거죠.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우울, 불안, 자살, 폭력적인 생각, 부적응 겪을 가능성 높고요. 낮은 자존감은 공격성, 반사회적인 행동, 비행과도 높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아무래도 자신의 가치를 안 좋게 보고요. 자신의 장점보다 약점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요. 성공할 것보다 실패할 거를 더 많이 예측을 해요. 그래서 또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자신이 통제력이 별로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뭘 해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 두려워하고요. 독립심 떨어지고요. 소외감도 많이 느껴요. 그렇다면 이제 학령기 아동들의 자존감은 어떤 발달 형태를 보일까요? 유아기, 그러니까 유아기 후기라고 할 수 있는 5세에서 7세 아이들은 자기 중심성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되게 자기에게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만일 자기가 한 가지에서 실패하게 되면 또 자기를 전부 다 못하는,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라는 개념을 형성하게 돼요. 하지만 8세가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는
축구는 잘하지만 수학은 좀 못해 라고 자신을 각 영역에 맞춰서 자신의 능력을 구분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서 자존감은 다면적인 지각의 조합이 되는 거죠. 단순히 특정 영역에서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야기시키지는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 아이가 축구를 못하는데 축구를 되게 잘하고 싶은 아이라면은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들의 행동, 언어, 문화적 메시지, 아동의 성 이런 것들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무엇보다 아동의 자존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족, 그리고 교사, 또래, 그리고 형제처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지만 자기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자기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또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만일 의미 있는 사람들이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는 분명히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게 되겠지만 만일 자기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하하거나 무능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아이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성인과 교사는 아이의 자존감 발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의 요소들은 뭐냐면 바로 말입니다. 대화입니다. 그 학령기 아동들은 이미 언어를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성인과 아이 간의 대화에서 오고 간 말들이 아이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 자서전을 쓰는데 영향을 많이 미쳐줍니다. 만일 성인이 아이가 자기를 도와줬을 때 고마워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도와줬어. 너가 도와줘서 여기 깔끔하게 치울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조금 말해주게 되면 이러한 서술적인 대화가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사실은 어떤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그 사실을 어떻게 기억하고 파악하는가가 더 자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아이가 자신을 돌아다 봤을 때 성인이나 그러니까 부모나 교사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해준 것들, 이런 서술적인 대화가 긍정적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아이의 자존감은 보다 긍정적으로 더 많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성별 또한 자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동기 초기, 또 중기 이런 동안 전반적인 자존감이 여아보다 남아들이 더 높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동기 초기와 이제 중기에는 그러니까 여아보다 남아가 훨씬 더 높은 자존감을 갖는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사실은 여성에 대한 문화적 기대. 우리가 여자 그러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뻐? 이거잖아요. 외모와 관련된 어떤 기대가 여성에게 정말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어떤 외모에 대한 압박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더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는 스트레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능력을 더 낮추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속성을 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앞서 얘기한 거에 다 해답들이 있는데요. 자존감이 그냥 몇 번 부모나 교사가 칭찬해주고 잠깐 놀아주고 이런 거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얼마나 정서사회적인 지원을 해줬는가,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분위기, 정서적인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와 성인이 서로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성인이 말과 행위를 통해서 아이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바로 이러한 정서적인 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양육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양육의 주요 차원이 우리가 이제 애정과 통제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적절하게 잘 전달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위 있는 양육을 했을 때 아이의 자존감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교사나 부모가 아이에게 따뜻함, 그리고 잘 수용해주고 진실되게 대해주고 아이 자체를 존중해주고요. 민감하게 아이의 욕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이를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다뤄줬을 때 아이는 당연히 좋은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양육자가 아이를 민감하게 대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슬퍼하니까 엄마가 알아차려. 내가 좋은 행동을 하니까 선생님이 칭찬을 해줘. 나는 되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냉담하거나 무시하게 그리고 무례한 태도로 아이를 대하게 되면 아이는 스스로를 가치없고 무능한 존재라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양육도 하지만 우리는 지도도 해줘야 되는데요. 아이가 사회적 융통성을 보다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교사나 부모가 그런 사회적 기술을 지도해 주는 게 필요해요. 아이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준과 규칙을 아이가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아이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내게 되면은 또래 관계나 다른 관계 안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성인들은 아이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많이 또 지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가치 있고 능력 있고 통제적인 아이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거죠. 언어적인 환경, 앞서도 말한 것처럼 아주 중요한데요. 교사가 아이에게 말하는 방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하는 방식은 단순히 아이를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관계까지도 드러내주는 건데요. 부정적인 언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서서 그 언어 환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이를 가치 없게 만들고 혹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무능한 존재로 느끼게 하는 거죠. 무심하게 말하거나 막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가 나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언어 환경, 교사나 부모가 아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들,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는 것들,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주는 것, 그리고 비록 아이지만 공손하고 친절하게 말해 주는 것, 이게 모두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언어 습관이 됩니다. 칭찬도 자존감을 높여주죠. 칭찬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효과적으로 칭찬해 주셔야 돼요. 무분별하게 칭찬하거나 피상적으로 칭찬하거나 너무 과하게 칭찬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의 내적 동기나 흥미 감소하고요. 자율성 또한 저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나쁜 칭찬은 아이의 오히려 자존감을 저하시키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효과적인 칭찬, 앞서 훈육법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택적이고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칭찬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